자, 그럼 월간 뉴스레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가을이네요. 가을. 어제 니트 반팔을 네. 입었고 오늘은 완전 가을 남자. 아, 그래요? 저도 약간 지금 그런 톤이잖아요.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갈색깔 우리가 약간 스트레이트에 색깔을 은근히 맞아요. 은근히 네, 좋아하는 색깔이 좋아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뉴트럴 톤 좋아하고 네. 따뜻한 웜톤 좋아하고 그렇죠. 몰라요. 그거 모르겠고. 그냥 사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웜톤, 쿨톤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요. 네네. 네, 색깔을 잘 모르겠는데. 좀 따뜻해 보이는 색깔 예. 좋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집에서 그냥 사주는 대로 입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그런데 무슨 뭐 원통 굴통 잘 오빠 이거 사 이러면서 그냥 그래 너한테 오빠한테 이게 잘 어울려 그러면서는 예. 아이, 그렇죠, 네, 그렇죠. 가정이 네. 평합니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를 확인해 볼 텐데 밤사이에 뭐 이렇게 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소강 상태 좀 접어들었죠.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뉴스를 거의 네. 만들어 오셨다는 소문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취재했어요. 취재급으로 제가 해서 뭐 없나 이러고 뭐 여기저기서 막 봤는데 어. 자, 오늘은 사실 시장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약간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차분해지고 예, 있죠. 좀 차분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몇 개의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고 그 이슈를 한번 조금씩 뭐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은 뭐랄까요? 뭐 미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뭐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약간 심리적으로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본인이 수익 안 나갖고 안 와닿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런가요? 뭐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제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 목표치에 도달한 S&P 500이다. 자, 제가 이런 제목을 쓰긴 했는데 매 연초가 되면은 사실 월가에서 많은 이 지수, 특히나 이제 S&P 500에 대한 목표가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전망을 하는데, 네. 그 전망치와 지금 현재의 그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저 중간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자, 그 부분도 뭐 데이터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미국 주식하게 되면 주주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배당금이 있고 또 자사주 매입이 있고 하는데, 자, 올해에 있는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중간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테슬라가 어찌 보면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채팅창을 좀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테슬라 차트를 좀 캡처해가지고 올려달라. 그런 제 글을 잠깐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왜요? 차트를 왜요? 뭐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 기분 좋아서?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 여던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차트만 잠깐 캡처를 해서 좀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테슬라가 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지금의 차트의 위치가 뭐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많이 올라왔는가, 뭐 그런 부분도 아마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그냥 한번 지금 차트가 저 정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뭐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에 맞춰서 뭐 GM EV 판매량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GM과 포드가 어찌 보면 약간의 라이벌 관계지만 GM이 이제 포드를 좀 넘어서면서 또 현대기아차도 또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시장의 어떠한 뭐 여러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테슬라가 이제 EV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기 네. 때문에 2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이런 여러 가지 뭐 행보가 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여도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럭셔리 브랜드. 또 이미지가 좀 그런가? 사랑하죠. 예, 네, 예. 사랑해요. 자, 없어서 근데 못 사죠, 뭐. 자, 오늘 사실 그 휴고보스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와, 휴고보스. 언제적 휴고보스냐. 얼마 만에 이 들어본 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막 많이 네. 인기가 없는 브랜드 모르겠네요. 아니요. 뭐. 그래도 있어요? 남성분들의 뭔가 약간 교복 느낌으로 교복? 아니에요? 교복으로 입기 좀 비싼가? 아니 근데 약간 남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니 그 브랜드 중에 라인들이 하나예요.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예, 예. 되게 저렴한 라인 맞아, 있던데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많이 좋아하시고. 향수 되게 많이 쓰고 또 예. 안 쓰시니까 모르고 몰라. 넘어가도록 자, 근데 하겠습니다. 이런 휴고보스가 사실 지금 유럽 시장에서 오늘 이제 4%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버버리도 3% 가까이 빠지게 되고, 버버리. 네, 뭐 여러 이제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 특히나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나.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난리야, 있어서 난리. 자, 요 뉴스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표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장세죠. 오늘 뭐 다우존스는 0.15% 상승했고요. 나스닥 0.14% 상승했고 S&P 500은 0.28%. 자, 그래서 3대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러셀 2000 지수가 0.35% 이제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게 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8%, 10% 또는 뭐 플러스 뭐 5%뭐 이런 정말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지수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은 주지 않았다. 네. 네, 그래서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별적으로 많이 좀 움직였던 그러한 어느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쪽 인더스트리얼이나 뭐 에너지 이런 섹터들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테슬라가 오늘 4.9%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월가에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네. 인텔은 또 시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인텔. 그런 상황이다. 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749%. 예, 소폭 올라갔는데 일단 금리 인하 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 큰 10년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빠지는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을 앞으로도 좀 성장할 것이다. 물론 지금 GDP 나우를 보게 되면은 2.9%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경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아직 뭐 많은 해석이 있잖아요. 50bp 이하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고 경기 지표,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 금리의 어떤 방향성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경기가 좀 위축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 WTI 기준으로 70.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네, 소폭 빠지는 떨어졌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자신감 좀 장착하고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네. 예, 사실 마이크론이 좀 잘 나와줘야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그쵸. 이렇게 조금 같이 또 가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뭐 같이 우리가 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은 투자 의견 유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비중 비중 확대. 확대입니다. 예, 비중 확대고 여전히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JP모건의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적이 강력한 인공지능과 서버 수요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바클레이즈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재확인, 마찬가지로 또 매수 의견을 좀 재확인하게 되면서 또 4.8%가 상승했다.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로보택시에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한 차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10일 날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기존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면이나 테슬라를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일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뒤에 가서 테슬라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지금 예상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 시장에 테슬라 차량이 지금 보험에 이제 가입이 된
그러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향후 뭐 테슬라 주가에 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잖아요. 예, 전기차의 판매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지금은 그래도 메꿔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고무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는요. 번스타인이 수입 위험과 재고 증가로 인해서 잠재적인 가격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 마이너스 3%대 더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제가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EV 판매량은 또 반대로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울타 뷰티는요. TD 코엔에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 3%대 하락을 했다. 매출 성장 둔화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 현재 주가가 적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텔 최근에 관심 많죠. 예, 인텔이 많은데 지금 뭐 퀄컴이 인텔을 인수했을 때 반독점 이슈에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은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하는 건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양한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인텔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자, 오늘 또 주가가 2.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인텔이 주가가 워낙 싸졌고 지금 시총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군침을 흘리는 다들 여기 펀드들이 있고 뭐 기업이 있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좋긴 좋나 봐요. 그러면 여전히 매력이 있나 매력 봐요. 있죠. 예, 그래도 아직 뭐 CPU 시장에 그런 뭐 강자의 자리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PC가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뭐 AI나 뭐 회사 내부의 어떤 운영은 뭐 경영은 좀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인텔의 이름값은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월가의 사냥꾼들이 침을 흘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NA입니다. 시티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4.6% 상승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별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도 오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미증 씨는 뭐 어떤 것부터? 아니 말씀하세요. 할 만큼 다 했나? 왜 이렇게 시니컬하신 거예요? 네네네. 할 만큼 다 했는데 요 아까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테슬라 한 번만 요 차트만 보고 갈까요? 오늘 뭐 주인공은 그래도 테슬라니까. 예. 지금 10월 10일 로보택시 앞두고 나서 요건 이제 일봉이에요. 저 오늘 250불을 탁 찍었습니다. 아름다운 숫자. 250.00. 예. 찍힌 거예요? 예, 오늘 찍힌. 자, 근데 오늘도 이제 4.93%가 상승했고 물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뭐 소폭 빠지긴 했지만 이제 고점, 예, 지금 고점이 지금 저항선이 보이죠? 여기에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은 넘어서라고 있는 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게 뭐 유리면 좋은데 강철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또 뚫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아닌가요?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굳이 이제 우리 전문가 용어죠. 용어를 보게 되면 여기 컵 앤 핸들. 그래, 얘기해 보세요. 예, 컵 앤 핸들 나왔습니다. 예, 핸들. 차티스트 박종훈 그렇죠. 팀장. 예. 오늘 좀 미술을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뚫게 되면은 좀 모멘텀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좋은 얘기잖아요. 컵 앤 핸들에서 저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서 연중 최고점을 넘어서서 연말에 이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받고 그리고 또 요새 뭐 스페이스X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받고 자율주행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죠. 뭐. 네, 맞아요. 화성 가는 거고 아닌가? 컵앤 핸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뭐든. 예, 뭐 하여튼 좋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일부 이렇게 뭐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가는 최근에 일부 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만큼 공간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월봉을 한번 볼게요. 정말 이때 샀었어야 됐는데. 자, 하여튼 지금 많이. 저때 언제예요? 2020년 초반? 그쵸. 저때 딱 3분기 아직도 기억나요. 실적 턴어라운드, 영업이익이었나요? 턴어라운드 딱 되고 나서 랠리가 시작됐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때 진짜 유튜브에서 난리였거든요. 근데 저 때도 자율주행 얘기가 가득했어요.
그렇죠. 뭐 전기차 이런 게 아니라 네. 테슬라 이꼴 자율주행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뭐 몇 단계 뭐 이러면서 맞아요. 남성분들 모이면은 다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투표해서 막 얘기하고 진짜 이 종목으로 수익 본 분들 많을걸요? 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만약 우리나라로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전부 다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어야 돼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전 차량의 뭐 10%만 자율주행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는 사람이 만약 90%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끼어들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차선 변경도 자주 할 수도 있고, 뭐 과속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운전자는 어떤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차량은 끼어들기 갑자기 안 하고 과속 안 하고 정속 주행하고 그러면 답답해서 자율주행 그렇죠. 안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자율주행은 뭐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을 타시는 분들은 아유 그냥 내가 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전부 다 어떤 뭐 막힘 없이 고속도로도 뭐 그러한 부분을 하려면 전 차량이 자율주행이 돼야 서로 어떤 약속된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들 중에서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그 트럭 있잖아요. 예. 운송하는 트럭이 다 자율주행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그 운송하는 트럭이 막 가는데 얘가 중앙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사고가 나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도 쓰다 제목 보면은 영화 제목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광활한 사막에서 막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사람이 막 죽고 난리. 예.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잘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전환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뭐 조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캘리포니아나 뭐 여러 이제 이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그 도로 상황에서는 네. 자, 미국의 어떤 자율주행에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 테스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뭐 10월 10일 로보택시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뭐 여러 데이터가 있고 뉴스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미증시는 할 만큼 다 했나라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쓰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9월 20일 기준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예, 5,700을 넘었어요. S&P 500이. 예, 정확하게 5,70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과거에 뭐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월가가 이 S&P 500의 전망치를 바꾸는 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이거의 파란색이 넘어선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월가의 전망치가 지금 4,800이었다. 아니야. 올해는 5,100까지 갈 거야. 그리고 야대린 리서치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때 당시에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도의 5,400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연초에 어떠한 S&P 월가 전망치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평균이 4,860이었습니다. 이 노란색.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상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약 19%가 넘었어요. S&P 500의 올해의 그 이제 지금 수익률 자체가 19%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19.6%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9월 20일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이렇게 지금 랭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어떠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2020년, 뭐 코로나, 뭐 여러 이런, 전에도 뭐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2024년이 지금 17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가 끝날 때까지 다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이더라. 이러한 흐름이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연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연도를 보게 되면 1929년이에요. 29년, 87년, 43년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더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더 살아있다. 뭐 이러한 통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봤을 때 2002년 이후에 최고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떤 부분이 최고의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S&P 500 지수를 뛰어넘은 주식이 339개. 예. 그렇게나 많아요? 예.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M7 종목들이 뭐 처음에 먼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독주를 했죠. 쏠림 현상이 있었고 독주를 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2002년 이후로 가장 최고의 주시장이다. 물론 내 계좌는 지금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지 않는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연초부터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큰 트레이딩 없이 가져가셨던 분들은 네. 전부 다 수익이에요. 거의 웬만하면. 삿발삿발 안 하고. 예, 샀다 팔았다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웬만한 분들은 거의 만약 연초에 사셨다면 예, 그러한 아주 좋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이제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주간으로 우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주만 해도요.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가 갑자기 껑충 뛰어 올랐죠. 예, 껑충 뛰어 올랐는데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자금 유입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금 유출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그 지속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만 해도 31.7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약 한 40조 원 정도가 또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러한 유입된 부분은 물론 어떤 섹터인지 또는 어떤 뭐 기업인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차츰차츰 좀 뜯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섹터 로테이션이 돌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차츰 미국 증시 또 특히나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과거의 통계나 데이터나 지금의 자금 유입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그래도 우호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잖아요. 공약적인 부분도 아마 많이 나올 테니까 자, 그 부분이 시장에서 큰 반응을 하다 보면은 아마 11월 대선 때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망이가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11월은. 예, 하지만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뭐 정말 뭐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막 고공행진해서 튀어 올란다든지 뭐 그런 약간 변수가 아닌 이상 예 그래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 이제 계절성 관련한 그동안의 흐름을 이제 데이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이게 뚝뚝 꺾여 있네요. 맞아요. 계절성 이때가 이제 가을이죠. 예, 가을 때 이제 뭐 늘 이제 9월 특히나 9월에 이제 뒤편 그러니까 셋째 주, 넷째 주 때가 늦가을? 예, 좀 좋지 않았다. 예, 뭐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네. 자, 그 이후로 뭐 10월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또 좋지 않은 과거의 통계예요. 과거의 통계다 보니까 늘 이러한 계절성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기에는 예, 늘 비슷한 패턴을 늘 보였기 때문에 예, 무시하기에는 조금은 깨림직하죠. 야, 우리가 뭐 그런 거 보고 우리 주식하냐.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늘 어떠한 하나의 뭐 사이클, 패턴들 이게 어떤 산업 동향도 나타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방향성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계절성을 보인 이후에 10월 말부터 11월, 12월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은 연말에 저는 제가 늘 또 월보부에서 제가 귀따갑게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소비 지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미국의 강한 소비력이 늘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증시가 또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항상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고 대출이 완화됐다고 해서 지금의 미국이 느끼고 있는 체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정말 어찌 보면은 약간 서프라이즈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지 않을 거다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마존이 갑자기 역대급 온라인 매출을
보여주게 되고 예, 많은 그런 소매 판매 기업들이 최고의 실적을 좀 보여주게 됐었거든요. 온라인 네. 매출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면서. 네. 자, 근데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그러면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줄까? 소비적인 부분에서 네.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을 아마 연말에 우리가 조금은 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또 다양한 데이터나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약간의 뭐 소비에 관련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사주 매입 발표 추이. 이게 조금 다시 2023년에 둔화됐다가 올해 더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기는 한데요. 자, 올해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 추이를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 보게 되면 911 빌리언 달러. 음. 야, 1000조가 훨씬 훌쩍 넘는. 그러니까 약 한 천조국이네요, 1100조가 넘는 자사주. 이것도 천조국이죠.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떠한 트렌드가 미 증시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잖아요. 사실 네. 정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뭐 배당금부터 자사주 매입 거기에 따른 또 소각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미 증시가 견고함을 뭐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 물론 빅테크 특히나 대형 기업에 좀 한해 있는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자료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강한 이유는 이런 자사주 매입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조금은 좀 주주 환원 정책에 좀 더 나가서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더 네. 많이, 더 아주 더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야죠. 탈탈 털어서 자사주 예. 매입해야 돼요. 항상 우리 금요일에 아니 자사주 매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소각을 해야 돼요. 주주환원책. 소각을 그러니까 해야죠. 다양한 주주환원책을 통해서 돈 번 거 인마이 포켓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자, 뭐좀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GM 소식. GM 보니까 오늘 투자 의견 하향도 있던데요. 하향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인적으로 물론 뭐 약간 여러 가지 하반기에 대한 판매 뭐 대수가 좀 감소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로이터 통신 아니죠. 다른 제가 외신에서 좀 가지고 나온 건데요. 지금 EV 판매량에 대해서 지금 2개월 연속 기록적 폭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무 참 좋아하시네요. 고무. 예, 고무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과 8월에 연이어서 EV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GM이 이제 올해에 포드를 좀 앞지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지금 이런 기울기가 지속된다면 네. 아마 포드를 앞지를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GM이 지난 2분기 동안에 21,930대를 팔았대요. 전기차를. 네. 근데 이번 3분기 7월과 8월에만 그러니까 지난 2분기와 거의 비슷한 급으로 약 한 2만 1,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9월 것까지 만약에 또 들어가게 되면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많은 전기차 판매가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EV 판매 자체가 많은 이제 세일 할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조금 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8월 같은 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약 70%가 급증을 했대요. G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CEO 로리 하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업계를 확실히 우리가 앞지르고 있다. 네. 그리고 시장 리더인 테슬라보다는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지만 GM은 경쟁사인 포드와 현대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GM의 또 고급 브랜드 캐딜락이라는 게 브랜드가 또 있잖아요. 네. 자, 이 캐딜락이 앞으로 뭐 에스컬레이드, 캐딜락에서 가장 밀고 있는 또 라인업이 에스컬레이드인데, 에스컬레이드와 저 옵틱이라는 그러한 어떤 차종의 EV 라인업을 또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드라는 그런 이제 차종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또 좋아하는
그런 차종이긴 한데 이 EV 버전의 그런 라인업이 또 추가로 또 나오게 된다면 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자동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 업계를 또 뭐 투자에 의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M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 럭셔리 브랜드 장기 침체 전망. 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그랬고 뭐 LVMH도 중국에서 좀 덜 산다라는 얘기하고 최근에는 버버리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가격이나 얘기까지 나오는데 버버리뿐만 아니라 뉴스 클립을 봤더니 이게 이제 암암리에 대놓고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구찌나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 하이엔드 아니고 꼭 이렇게 약간 중간 정도 브랜드들이 가격을 몇십만 원씩 낮추더라고요. 많게는 뭐 50만 원, 정말 많게는 뭐 앞자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예.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항상 늘 개인적이야. 그 3%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요. 것보다는 예, 낫죠. 뭐,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전 두 가지가 저는 일반인으로서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이 럭셔리 브랜드의 장기 침체, 뭐 지금 장기 침체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으니까 두 가지가 요인이 있다고 봐요. 뭐예요? 첫 번째, 짝퉁이 많아졌다. 짝퉁은 원래 많았어요. 근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더 많아졌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분, 이 업계에 계신 분을 잠깐 전해 들었는데 잠깐 전에 잠깐 깊게는 전해 깊게는 제가 이제 뭐 잠깐 전해 들으니까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공장을 중국에다 많이 세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많이 찍어냈는데 그 공장에서 일했던 여러 기술자들이 나와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SA 그거를 급이다 이제 본인이 이러면서. 그 짝퉁 시장에서 네. 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네. 재질이나 뭐 바느질 뭐 여러 가지 뭐 가죽의 어떤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짝퉁 시장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엔 수요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명품 그 샵을 이렇게 쭉 백화점 안에 쭉 네네. 있으니까 한번 그냥 쓱 보게 되면 너무 좀 아시아틱하게 된 것 같은 느낌. 약간 그게 중국화된 것 같은 느낌. 구찌가 그래서 되게 많이 문매를 맞았잖아요. 너무 알록달록해지고. 용, 잉어 그림 막 그러니까 이런 용, 예, 뱀.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아이템으로 쓰게 되면서 저 약간 너무 아시아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한 그러한 아이템들이 많이 우리가 나오고. 아시아니까 네. 아시아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고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우리는 주고 또 이탈리아나 저기 뉴욕 가면은 또 그들에 맞는 스타일로 그래요? 그거 다 달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럭셔리 브랜드 하게 되면은 유럽의 그런 약간의 좀 우아하고 네. 멋있는 그러한 어떤 상상이 되는데 요즘 너무 좀 알록달록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소비의 그런 정말 주요 주체들이 예, 럭셔리 브랜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사이를 지나오면서 20대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미국도 젊은 층을 그렇고, 겨냥했다?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 젊은 층으로 제가 발언한다면 너무 힙해졌어. 너무 힙해. 예. 힙해져서 우리는 너무 살 수가 없다. 예. 우리는 우리는 돈도 다가가기 없기도 힘들어. 하고 힙하기도 하지 않아서 예. 못 산다. 그러니까. 예. 안 힙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안 힙하면 사시겠어요? 뭐 약간 좀 덜 힙했으면 좋겠어. 좀 덜 힙했으면 네. 좋겠어. 그 색깔 하나만 뺐으면 좋겠어. 예. 노란색 쓸 거 그냥. 자, 예. 이거는 이제 박종훈 팀장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아니 여든 앵커님 무슨 브랜드 좋아하세요? 저요? 예. 아니 최근에 보셨을 때 무슨 브랜드가 가장 눈에 띄세요? 저는 백화점을 요새 너무 안 가가지고 예. 그 브랜드는 잘 모르는데 저는 저도 막 그런 거 좋아해요. 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뭐 더 로우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르메르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그 무슨 브랜드지? 로고가 없는. 네. 로고가 무슨 없는 브랜드 알 수- 명품. 예. 그런 게 또 이제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거. 로로피아나 뭐 이런 거 로고 없잖아요. 뭐 맞아, 그런 맞아. 거. 뭐 우리가 명품 얘기 네, 해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자. 트렌드 자체가 이런 네. 브랜드들이 장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분들 저가 제품 사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싸졌잖아요, 솔직히. 네. 명품 브랜드도 각성해야 되는 게 예. 본인들이 금액을 그 3, 4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렸어요. 맞아. 너무 올렸어. 신발이 20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냥 뭐 말이 몇 달이 됩니까? 지나면 10%씩 오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40만 원씩 올리고 50만 원씩 올리고. 조금씩 낮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완전 네. 돌아왔네요. 네. 자,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추종하는 그런 ETF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유럽에 있는 럭셔리 이 브랜드들을 좀 추종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를 보게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년 전으로 회귀를 했어요.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야 이거 아마 요 흐름 봤을 땐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내부에 있는 많은 CFO나 CEO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뭐 2년에서 짧으면 2년 뭐 길면 한 4, 5년까지도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에르메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웃퍼폼한다. 명품 중에 명품. 예, 저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차트를 지금 뒤에 가서 요게 파란색 차트입니다. 네. 예, 파란색 차트인데 에르메스 이제 단일 기업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요 다른 기업들의 어떤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위에 또 위치하다 보니까 물론 결은 비슷하게 흘러가죠. 슬로워지고 있어요. 예, 결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웃퍼폼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약간의 그 소비에 있어서 양극단 현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지난 분기에 에르메스 매출은 다른 뭐 루이비통이나 뭐 예를 들면 LVMH나 캐린 같은 경우에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에르메스는 또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분석가들이 특히 지출이 많았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근데 이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경고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작년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이제 휴고보스가 이제 오늘 좀 부진한 성적을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4%대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의 이제 휴고보스 같은 경우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7월에 매출 전망을 좀 낮추면서 중국과 영국에서 지속적인 뭐 거시 경제, 뭐 여러 가지 금리의 다른 여파도 좀 있을 것이고, 뭐 지정학적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뭐 내수 소비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전망을 좀 낮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분석가들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반기에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으면은 약간의 좀 할인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러한 명품을 좀 사시려고 기획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예. 사실 가격도 그렇고 많이 좀 침체돼 있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는 완전 고가 라인에 대해서는 소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고가 라인 안에서도 또 이게 이 계층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그게 또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소비 트렌드에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의 뉴스레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